여러분, 오늘 함께 다뤄볼 내용은 전자산업계사 응시 자격을 어떻게 갖추고 자격증 취득 후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전자산업계사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면, 전자산업계사는 전자공학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자기기 및 시스템의 설계, 제작,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자산업계사는 주로 전자 및 IT 분야에서 활용되며 업무는 산업 분야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계사의 대표적인 업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으로, 전자산업계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인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기기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전자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부 업무로는 회로 시뮬레이션으로 설계한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테스트하고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부품 설정에는 설계에 맞는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IC 등의 전자부품을 선정합니다. PCB 제작 및 조립에는 설계한 PCB를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제작한 뒤 부품을 납땜 및 조립하기도 하며 SMT라고 해서 서페이스 마운트 테크놀로지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한 부품 조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 유지보수 및 고장 진단으로, 전자기기 유지보수는 설계된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고장 진단과 수리는 전자산업기사의 실무적 역량이 크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전자기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로직 분석기 등 계측 장비를 사용하여 회로의 특정 지점에서 신호를 측정하고 고장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회로 손상, 부품 불량, 소프트웨어 오류 등 고장 원인을 진단하기도 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는 전자산업기사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보여주는 예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자기기의 생애주기 전반을 걸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산업기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 무엇을 하는지 알아놓으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더 열정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알아보며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먼저 전자산업기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응시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되는데요. 위에 나와 있듯 전공이나 실무 경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죠. 고등학교 학력만 있을 경우는 위의 두 조건은 충족하기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대학 과정을 활용한다면 전문대 졸업 예정자로서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답니다. 또한 위 두 조건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쏟아내야만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라는 온라인 대학 과정을 활용한다면 최단 기간 15주, 약 3개월로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학점은행제는 흔히 말하는 온라인 대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제도로 정규대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진행이 되면서 수업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 취득 방법이 갖추어져 있어 단기간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입, 학력 개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또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학습자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 유연한 환경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특히 실기시험이 있는 전자산업기사를 준비한다면 안성맞춤의 교육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모바일이나 개인 PC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출석 인증 기간이라고 해서 2주의 기간 안에만 수업을 들어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출결 관리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단 평가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시험, 퀴즈, 토론, 과제 등 쉽지 않은 난이도로 헤매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멘토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멘토쌤이 시험 기간에 5점 정리본을 제공해주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고, 토론이나 과제 같은 경우에 직접 자료를 준비해 주시니 학습자는 그 시간에 실기시험을 준비하거나 육아 아니면 직장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답니다.
멘토 선생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서 학습 담당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과목을 선택해주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결과로는 직접 알아볼 필요 없이 멘토쌤이 담아주는 과목을 그대로 수업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학점 은행제를 활용해서 학습 담당자와 수업을 하며 목표 학점인 41학점을 취득했다면 전자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도전할 수 있죠. 전자산업기사 필기시험의 핵심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전자공학 분야의 기본 이론과 실무를 다루는 이 시험은 총 4과목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빠르게 살펴볼까요? 과목은 전자기기,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기기분석으로 과목당 20문제, 총 80문제며 시험 시간은 약 2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돼요.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과목별 공부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전자회로 과목은 증폭기, 필터, 논리게이트, 플립플롭 등 공식만 외우지 말고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세요. 전자기기 과목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같은 반도체 소자, 변압기, 모터 등 전자기기의 동작 원리로 소자의 특성과 활용법을 확실히 정리하세요. 디지털공학 과목은 논리회로 설계, 구울대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논리게이트 작동 순서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기기 분석 같은 경우엔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사용법, 신호 처리 및 제어 이론으로 계측기기와 실습 경험이 있다면 쉽게 암기가 가능하답니다. 실제 경향을 분석한 뒤 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는 시험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유형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질수록 실전에서 더 유리해질 거예요. 모의고사를 활용해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 연습해보세요. 시간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전용 유저와 동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강의로 보완하고 확실히 정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이론은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 후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실전 감각을 키워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합격의 지름길이랍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자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점은행제는 시간과 학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인데요. 여러분도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랄게요. 전자산업기사 준비를 시작하신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큰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 순간마다 배우고 성장하며 한 걸음씩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값진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